교재 49쪽에 나와 있는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07을 실행하고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모음인가요? 자, 열기 눌러서 부록에 있는 거죠, 인덱스요. 그래서 I 자 누르면 인덱스로 바로 간다 그랬죠. 이 문제네, 그랬죠. 자, 화면이 어두운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밑에 급여 기준표가 있죠. 직급과 호봉이 나와 있는데 직급은 가로로 되어 있고 호봉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신락이라는 사람은 2직급 2호봉이니까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는 62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컴퓨터를 잘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 하느냐?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컴퓨터는요, 무조건 외우면 어렵습니다.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걸 개발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이나 메뉴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메뉴 나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형 구조는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니까, 원리.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트리기가 처음에는 어려운 건데 그걸 깨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해봐서 어려운 것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금방 깨트리고 우리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려워서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얼마나 끈기 있게 붙어서 풀어보느냐가 문제지. 자,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호봉 기준표에, 급여 기준표에 따른 직급과 호봉을 따지는 건데, 지금 어느 블럭 안에 있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거죠. 그게 인덱스 함수예요. 인덱스 함수는 별거 없습니다. 내가 블럭을 이만큼 잡아놨는데 이 블럭 안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인덱스 불러서 밑에 있는 기준표 50만원서부터 95만원 사이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얘가 항상 여기를 적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눌러야 된다? F4번키 눌러야죠. 컴마 몇 번째 줄 왼쪽에 있는 직급에 있는 거, 컴마 몇 번째 칸 왼쪽에 있는 호봉에 있는 거.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만 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양이 5문제니까 육안으로 검사하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은 62만원 맞고,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건 75만원 맞고, 네 번째 줄 세 번째 칸은 85만원 맞고,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는 55만원 맞고,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92만원 맞았잖아요. 눈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 항상 검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눈으로. 그게 숙달이 되고 나면 금방 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문제 내면 못 맞출 사람 없습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왼 안에 표가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 안에 표가 있는데 이 표 속에 있는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요금을 가져오라는 거죠. 서울이 첫 번째 줄이고 수원이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서울 출발 수원 도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01이라는 요 숫자만큼 잘라야 되죠. 03이라는 숫자만큼 잘라야 돼요. 여기를 잘라야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는 인덱스 쓰는 거예요. 인덱스 쓰고 이 안에는 표 잡고 이때는 F4번 키 안 눌러도 돼요. 왜? 이거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니까. 컴마.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출발 코드에 있는 서울 가로 열고 01 가로 닫고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서 두 글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MID 서울이란 글자에 있는 네 번째에서 두 글자를 잘라라 이거지. 그래야 서울 가로 열고 01 그래 첫 번째 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요 이거를 5,1이라고 돼 있어요. 되나 보지 뭐. 자, 그 다음에 MID 도착 코드 4,2. 자, 15,000원 맞아요? 자, 49쪽에 보시면 중간에 는 인덱스 해가지고 P 세 번째부터 D E의 여섯 번째까지 블럭 잡고 미들 함수 써가지고 C 여덟 번째 5,1이라고 썼어요. 왜 5,1이라고 썼을까? 요거 1 하나만 자르려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역이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4개가 아니라 10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자리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한 자리 숫자만 잘라도 되겠다라는 뜻으로 5,1이라고 쓴 거고요. 저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잡으려고 4,2라고 쓴 거예요. 답은 똑같아요. 49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코드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5,1 옆에도 5,1이 되는 거를 4,2라고 옆에다 메모해 놓으시면 된다고. 다 쓸 필요 없이. 그렇죠.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5,1 나와 있는데 왜? 그냥 01이라고 되는데 1만 잘라버리자 한 거고 제 생각은 01로 자른 거고 상관없는 거죠. 자, 매치 함수 50페이지에 매치 함수 2015년에 새롭게 함수 목록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매치 함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매치 함수는 뭐냐면은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 만에 찾았냐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시장에 가서 추석에 사용할 과일을 사려고 갔어요. 배가 5군데 회사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배는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배는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비싸. 세 번째를 봤더니 마음에 들어. 가격도 저렴하고 당도도 높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선택했어. 세 번째 만에 찾은 거잖아요. 그렇게 찾는 게 매치예요. 근데 매치 함수는 사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메모를 좀 하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는 매치라고 쓰고 값을 주고 범위를 주고 옵션을 줘요. 우리 책에 보면은 B3이라는 데이터 요거 59라는 데이터가 이 범위 안에 몇 번째 있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80이라는 데이터가 이 안에 몇 번째 있냐 이거죠. 80이라는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4번 만에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옵션이 뭐가 있냐면요. 옵션이 1일 때가 0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옵션이 1일 때가 있고 옵션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요. 책에 있어요. 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 책에 써 있어요. 옵션을 1을 쓰는 경우에는 뭐냐면은요, 작거나 같은 값.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56, 60, 70, 80, 90에서 오름차순 돼 있죠. 지금 59라는 점수는 이 안에 없잖아요. 59라는 점수는 아래 범위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을 쓸 수는 없죠. 80은 있지만 59는 없으니까 0을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써야 되는데, 아래 범위를 봤더니 56에서 90까지 오름차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써야 돼요. 그때는 마이너스 1은 뭐냐면 책에도 나와 있는데, 크거나 같은 값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내림차순 돼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작거나 같은 값, 크거나 같은 값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름차순은 1이고 내림차순은 마이너스 1이고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 막 섞여 있어, 이럴 때는 0을 써야 되고. ITQ 공부하신 분들은 매치했었어요. 매치 ITQ 자격증에는 반드시 0만 써요. 0만. 데이터가 흩어져서 나오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는 매치,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렇죠. 컴마 어디에서? 아래표에서. 아래표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컴마 1 쓰는 거. 1. 왜? 오름차순이니까. 그럼 59는 어디에 있대요? 56하고는 다르지만 60보다는 작잖아. 59라는 숫자는 60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에 찾았다고 봐야 돼. 그럼 80은 어떻게 될까 보세요. 80은 70보다 크고 80하고 딱 같네. 그럼 81은 어디에 올까? 81은 90 전까지는 다 80보다 크죠? 그거랑 같죠? 아까 뭐라 그러면 작거나 같은 값이라 그랬죠? 작거나 같은 값. 그러니까는 요 9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만약에 이게 80이 아니라 89 같으면 어떻게 돼? 90은 다섯 번째 만에 찾은 거고, 89는 80부터 89까지는 네 번째 만에 찾은 거지. 근데 시험에, 실기시험에 매치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름차순 되어 있다? 그럼 옵션을 1. 얘를 만약에 거꾸로 써 있다. 거꾸로. 여기가 90, 80, 70, 60, 50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다? 내림차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50, 80, 70, 90, 80, 65 막 섞여 있어. 그러면 0. 필기시험에도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뭐 함수를 가지고 무슨 뭐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 잘 메모하셨다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는 컬럼과 컬럼스는 시험에 나온 기억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함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주 나왔던 함수를 명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하니까. 52페이지에 51번, 52번의 low와 lows도 사실은 시험에, 실기시험에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고요. 필기시험에는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함수가 필요 없는 함수는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 함수들이에요. 예. 자, 53쪽에 미들함수. 미들함수는 우리 지긋지긋하게 했었죠.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 자른다든지 1, 2, 3, 4 가지고 남자네 여자네 찾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6자리 중에서 두 자리 잘라가지고 데이트로 날짜화 시키는 경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매번 반복되는 문제라서 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54페이지에는 레프트나 오른쪽에는 라이트 함수도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를 자르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자르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MID는 중간에 있는 거를 몇 번째에서 몇 개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도 어디서 많이 쓰나요? VLOOKUP, HLOOKUP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찾고자 하는 값을 갖고 쓴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56쪽의 프로퍼는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am a boy 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보인다? I am a boy.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다가 는 프로퍼 가로 열고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문자 중에서 단어의 첫 글자, 단어라는 거는 빈칸을 주는 거예요. 빈칸이 들어있으면 단어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앞글자만 대문자로 되는 겁니다. I am a boy에서 I만 대문자가 아니라 am, a boy라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글자만 대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 This is a title, 뭐 길버 퍼블리셔, 뭐 킹콩,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퍼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어퍼 업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9페이지 59번에 로어라고 있는데,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림은 공백을 제거하는 건데, 요즘은 이러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트림이다, 어퍼다, 로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대문자, 소문자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엑셀에서 프로그램을,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성도 있는 거잖아요. 편리성 때문에 함수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인 목적에는 어떤 알고리즘, 로직, 어떤 순서, 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중간에 낀 몇 글자를 잘라서 이걸 가지고 이러콩 저러콩 하게끔 해라 하는 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하고 달리 프로퍼는 그냥 앞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야. 끝. 어퍼는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야.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야. 트림은 빈칸을 빼내는 거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이거죠. 함수라는 거는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 편리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하고 사람을 생각하게끔, 사고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함수나 엑셀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모듈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조금은 생각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까지 문제 유형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유형들.
그 다음에 find나 find b, 뭐 search b 이런 거는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2페이지 보면 replace라는 문제도 예전에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았는데 추세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if 뭐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 이런 거, 랭크 그 다음에 뭐 미들 함수 이런 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 대세죠. 리플레이스는 뭐를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뒤에 보면은 성별 코드 이후에 나오는 거 있죠. 뭐뭐뭐뭐 대시 2 뭐뭐뭐뭐 해갖고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8년 05월 07일 대시 1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요거 이것이 사실은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출생신고한 지역이에요. 요 네 자리가 출생지역이에요. 이 사람이 58년 5월 7일 날 태어난 남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출생신고한 데가 어디냐.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73년도에 바뀐 거로 알고, 73년도인가 74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 사람은 미리 태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73년, 74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은 출생신고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번호가 붙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순번이에요, 순번. 메란곡죽이라는 예전에 세쌍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언니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1번이고 둘째가 2번이고 셋째가 3번이고 넷째가 4번이야. 그런데 혹시나 이럴 수는 있어요. 메란곡죽에 태어난 그날에 그 옆집에서 여자애가 또 태어날 수도 있잖아, 먼저. 근데 걔가 먼저 와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했거든? 그럼 걔가 1번이 되는 거고 메란곡죽은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순번이에요, 순번. 태어난 순번. 그날 그 동네에서 같은 성별로 태어난 순번. 그러니까 대부분이 1번이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1번이겠지. 근데 2번인 경우도 있어요. 2번인 경우도 있지. 우리 애도 2번이에요. 우리 애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출생신고한 사람이 1번이고 두 번째 출생신고한 사람이 2번이라고, 그 날짜에. 근데 만약에 5월 5일 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5월 7일 날 태어났지만은 뭐 6월 8일 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출생신고를. 그래도 5월 7일 날 출생한 거잖아, 이 사람은. 그럼 5월 7일 날짜에 출생신고가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출생신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생신고한 날이 아니라 태어난 날짜 있죠. 실제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출생 순서를, 번호를 매겨줘요,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과거에는 국가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네, 국가 3급 비밀, 2급 비밀인가 3급 비밀로 되어 있었던 거를 풀렸어요. 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국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으면 제가 풀면 안 되죠.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곱하기 2, 3, 4, 5, 6, 7, 8, 9, 2, 3, 4, 5를 곱해요. 각각의 숫자마다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11로 나눠요.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11은 없죠. 11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가 1이면 1, 나머지가 10이면 0, 나머지가 0도 0. 여기다 그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짜로 만들어서 번호를 막 지멋대로 써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판별해내요. 지문 갖고도 이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니까 찾게 되고요. 예. 지문만 보면 어떤 경찰을 그러대? 지문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 알아내대? 사람이 지문만 봐도. 이 지문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우리 수업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겠지만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구상에 딱 이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면 요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했냐 이거야. 별표로 여기 숫자가 막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는 쓰지 말자 이거지. 남자다 여자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거야. 커튼 여자인데 커튼은 여성스러운데 남자일 수도 있고 남성스러운데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를 공개하지 말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안 쓰는 게 뭐예요? 이걸 안 쓰게끔 한 게 뭐예요? 마이핀이잖아. 마이핀. 아이핀 들어보셨어? 아이핀? 아이핀은 뭐 하는 거예요? 주민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온라인용 개인 식별 번호예요. 개인 식별. 그런데 마이핀은 뭐냐면은요, 오프라인용 개인 식별 번호가 마이핀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마이핀 번호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마이핀을 써야 되는데 저는 마이핀을 발급받았거든요. 아이핀은 아이디를 내가 쓰면 돼요. 근데 마이핀은 내가 아이디를 쓰는 게 아니라 번호를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요. 당신은 이 번호를 쓰세요.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로 바꿀게요. 그럼 바꾸세요 해요. 몇 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다음 누르면 몇 개 중에 하나가 걸러져요. 그럼 그 번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번호를 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몇 살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번호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은행에서 마이핀 번호가 등록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아직 개편이 안 됐어요. 전국의 은행이나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이핀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참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번호 적어주세요 그러면 적어갖고 종이 주면은 꼬깃꼬깃 싹 버리잖아. 그럼 그거를 소각을 할 거냐 이거야. 모르잖아. 소각을 할지 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 그걸 딱 깨끗이 소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세단을 하거나 소각을 하는 걸 봤으면 알겠는데 그냥 꼬깃꼬깃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정민 이 사람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왔네. 이 사람이 뭐가 안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했네. 이 여자가 지금 산부인과 와서 무슨 수술을 하네. 그런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 리플레이스 설명하다 길어졌는데 리플레이스 시험이 간혹 나와요.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는 7개의 숫자를 별표로 바꾸시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보보호 쪽으로 설명이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 커말 자격증 필기시험에는 가면 갈수록 이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강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전혀 쓸데없는 설명은 아니었는데 지금 설명하고 좀 무관하지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 substitute 이게 발음도 길어요. 발음 안 할래. replace는 쉬운데 얘는 왜 이렇게 길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뭐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게 뭐야? 키를 코코코코코로 변환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I라는 글자를 다 O라는 글자로 바꾸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글자 속에 들어있는 A라는 글자를 다 K라는 글자로 바꾸래.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고요. 리플레이스는 뭐 하는 거예요? 8번째부터 나오는 거를 다 8번째 위에 나오는 글자를 뭐로 다 바꿔라 이런 거고. 약간 바꾸는 기능이 달라요. substitute 이 함수랑 replace 함수랑 변환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는 통으로 바꾸는 거고 저거는 요소마다 바꾸는 거고.
랭스는 뭐 하는 거예요? 랭스는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 자, 0, 1, 1, 1, 2, 3, 4, 5, 6, 7을 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0, 1, 0, 1, 2, 3, 4, 5, 6, 7, 8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0, 1, 0, 1, 2, 3, 4, 5, 6, 7, 8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역으로요. 이 글자를 입력받으면 대시를 뺄 거야. 대시를 여기는 대시를 빼버리고 쓸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입력받은 글자가 있으면 대시를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길이를 재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왼쪽에 3개 맞죠? 왼쪽에 3개 맞잖아요. 얘는 오른쪽에 4개 맞죠? 오른쪽에 4개 맞잖아요. 그럼 얘는 몇 번째예요? 요거 자르는 건 레프트 함수죠? 요거 자르는 건 무슨 함수예요? 라이트 함수죠? 요거 자르는 건 무슨 함수로 써야 돼요? 미들 함수 써야지. MID. 근데 얘는 왼쪽에서 3개면 되고 얘는 오른쪽에서 4개면 되는데 얘는 5번째에서 몇 개예요? 얘는 3개고 밑에 거는 4개잖아. 다르잖아요. 전화번호가 5자리는 나오진 않지. 어차피 3자리 아니면 4자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011 쓰는 사람이 016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자리를 이렇게 요렇게 4개든 3개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잘라가지고 각각 결합해서 합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3개를 잘라야 돼, 어쩔 때는 4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길이를 계산할까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는 레프트 저 번호에서 왼쪽에서 3개를 자르면 뭐예요? 이거 됐죠? 어찌 않습니까? 앰퍼샌드 여기는 이제 MID 쓸 거니까 냅두고, 이거는 어떻게 자른다고요? 얘는 라이트 함수. 그렇죠? 그래서 번호에서 4개 자르면 되죠? 그럼 뭐 4, 5, 6, 7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잖아. 얘. 그러니까는 번호에서 몇 번째? 5번째에서부터 몇 개를 잘라야죠. 몇 개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3개가 필요하고 어쩔 때는 4개가 필요해요. 다르잖아요. 개수가. 어쩔 때는 3개, 어쩔 때는 4개인데 이 길이가 몇 글자예요? 글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글자예요? 전화번호가 10자리고 빼기 2번 하면 12자리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12자리일 때는 3개가 들어가는 거고, 밑에 거는 뭐예요? 밑에 거는 13자리죠. 13자리잖아요. 13자리일 때는 몇 개를 잘라요? 4개를 자르죠. 얘가 자릿수가 12자리일잖아. 12자리일 때는 3개만큼 자르면 되고, 얘는 13자리잖아요. 13자리니까 4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럼 상관관계가 뭐가 있어요? 관계식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관계가 있어? 12와 3, 13과 4라고 하는 요거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공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데 12에서 3이라는 개념하고 13에서 4라는 숫자의 관계가 어떤 식이 성립이 되냐고. 길이에서 몇 개를 빼면, 9를 빼면
얘가 12자리인데 여기서 9를 빼면 3이 되고 얘는 13자리인데 9를 빼면 4가 되잖아요. 그 관계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요 물음표가 뭐냐면은 랭스 길이에서 몇 개를 빼면 된다? 9를 빼라 이거야. 이 전체 길이에서 9을 빼면 3이 되고 여기에서 13자리인 길이에서 9을 빼면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번째서부터 시작해서 4개를 자르든 3개를 자르든지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수학에서 나온 관계식을 성립시키는 거지. 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지금 벌써 함수가 몇 개 나왔어요? 레프트, 미들, 라이트, 랭스 4개 나왔네? 그럼 안 되잖아. 우리 시험은 항상 함수가 3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도. 그러면 이거를 미들로 써도 되잖아. 미들로 써도 되죠. 미들을 쓰면은 레프트 안 써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도 된다? 이거를 MID를 쓰고 이거를 1,3개 쌓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레프트 안 썼으니까 하나, 둘, 3개면 되지. 이런 문제를 만약에 시험에 낸다 그러면 곡소리 터질 거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이 계통으로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을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건데 커말 공부하는 사람 중에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 그렇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10만 명 중에 한 100명밖에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 공식의 의미가 이해가 되면 외워야지. 그럼 이거를 적용하면 이제 거꾸로 얘를 1로 보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왼쪽에서 3개 자르고 오른쪽에서 4개 자르면 되고 중간에 몇 글자를 자르는 거죠. 얘는 길이가 몇 개예요? 10개잖아. 그렇죠. 얘는 10개잖아요. 그럼 10개에서 몇 개 잘라야 돼? 3개 자르고. 얘는 10개에서 3개 자르고. 얘는 11자리죠. 11자리에서 몇 개 잘라야 돼? 4개 잘라야죠. 그러면 공식이 뭐가 나왔어? 7 빼면 되네. 7. 이번에는 7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뭐냐면 길이에서 7 빼면 나오는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간중간에 이걸 붙이는 건 앰퍼샌드로 더 붙이면 되지.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검자들이 민원을 신청하겠죠. 개떡같은 문제를 내가지고 저런 걸 내가지고 속을 새기냐고. 엄마 나 시험 봤는데 뭐 이상한 거 나왔어. 그래? 그럼 이제 엄마들이 또 가만 안 있죠. 이번 시험에 희한한 거 나왔다며요. 막 뭐라 그러지. 네. 근데 출제범위에 있는 함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또 그걸 또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시면 요즘 엄마들 무섭거든. 랭스 함수는 그런 정도, 뭐 그거 외에도 사용 방법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텍스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에버레이지 어떤 범위를 줘요. 라운드 컴마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균값을 구해서 단단히 해서 반올림 하라는 거죠. 1의 자리에서요.
427원 이게 아니라 430원 이렇게 되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반올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다 이거 붙이는 경우 있죠. 이거 붙이는 거 있죠. 아, 이거 다운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셀 서식을 어떻게 매겨요? 자, 이건 셀 서식 매길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숫자잖아, 숫자. 그러니까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셀 서식 하면 돼요. 얘는 셀 서식 어떻게 매겨요? 못 매겨요. 왜? 글자가 됐잖아. 원이란 글자가 붙어버렸잖아. 라운드 같은 거 빼고, 자, 이걸 자 빼버렸다 이거야. 이렇게 뺐다 이거야. 그럼 평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를 예를 들어서 뭐 천단위마다 구분기 올리고 구분격 구분해주고 반올림 반올림 하게끔 해라 그러면 샵 콤마 샵샵 0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뒤에 원이 붙었지 않습니까? 원이 붙었으니까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콤마 샵샵 0이고 이런 거 못 씁니다. 엉망돼.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텍스트예요. 여기 보면은 텍스트 A 세 번째 컴마 B 네 번째 써 있잖아요. 보세요. 64페이지. 78325.9의 서식을 원단위 0,000을 적용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값을 지정해 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려워서 안 내는 거죠? 어려워서 안 내는 거예요. 내면 다들 슬퍼하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무진장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앰퍼센드 붙여갖고 몇 원 붙이면은요, 애먹어요. 셀 서식 못 붙여요. 대신에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보다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는 옳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셀 서식 지정하면 되잖아요. 셀 서식 지정하는 게 낫지.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이 에버리지 함수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럼 값이 엉망진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소수점이어도 나오고.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뭐까지 붙이면 돼? 뒤에다 원 붙이면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붙이면 되지.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 0 그 다음에 원 쓰면 몇 하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자 붙이지 말고 몇 하나면 됐잖아요. 이렇게 셀 서식을. 근데 우리 시험에는 왜 이렇게 앰퍼센드 때문에 묻는 거야? 앰퍼센드라는 기능을 할 줄 아느냐를 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면요 서식 지정하는데 죽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뭐 이 시험에 대한 거를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 원자가 붙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원자가 붙는데 서식 지정을 못해요. 그렇다고 거기 나온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복잡하게 할 거냐? 더 어려워 죽겠는데. 자 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눈썹 괄호 열고 이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뒤에다가 앰퍼센드 결합해서 원자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몇 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말고 원자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 원자 써도 되잖아. 맞아요? 보세요. 얘는 숫자니까 오른쪽에 들고 얘는 글자니까는 왼쪽에 처박혔잖아요. 얘는 글자가 된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 돼?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될까? 안 나온다니까. 얘는 글자라서 답이 안 돼요.
얘를 원자를 빼면 당연히 숫자니까 2배가 늘어났는데 얘는 원자가 붙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산에서는 누락되는 거지. 근데 이걸 예쁘게 꾸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 0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예쁘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셀 서식에서 바꿔쓰기 하면 되지. 셀 서식에서. 이걸 만약 그렇게 넣고 싶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한 대로 텍스트에다가 아주 벅잡시럽게 해야지. 자, 여기다가 텍스트 가로 열고 이 값을 썸 값을 뭐로 바꾸면 된다? 샵 콤마 샵샵 0 이 구조로 바꿔라 이거지. 됐죠? 됐잖아. 얘도 이 값을 함수 이 썸이라는 값을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서식으로 지정해라 그랬잖아. 텍스트로. 지정이 됐어요. 원은 내가 붙인 거잖아. 근데 얘는 텍스트 함수니까 뭐예요?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남들이 보면 얘를 오른쪽 정렬해 놓으면 똑같이 보이겠지. 그럼 아직까지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는 글자고 얘는 숫자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텍스트 함수 써서 셀 서식 지정하고 &1 붙이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컨트롤 1번 눌러갖고 샵 콤마 샵샵 0 1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68번에 나와 있는 concatenate라는 함수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 함수 썼죠. &% 썼죠. 그렇죠? 그거예요. 자, 보세요. 는 사랑과 &, 우정을 같이 결합하면 사랑 우정이 되겠죠. 사랑과 우정이라는 글자를 &로 결합해. &는 연산자예요. 근데 이거를 함수로 쓰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거예요. concatenate 여기에 사랑이라는 글자하고 우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2개를 결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돼요. 요거는 함수고 concatenate는 함수고 &는 연산자고 똑같아요. 근데 엄청 어렵죠. concatenate라는 글자 쓰기도 귀찮아. 우리 파워라는 함수가 뭐예요? 파워. 몇에 몇 승 하는 거죠. 꺽쇠기호 쓰는 거 있잖아. 꺽쇠기호 이거 기억나신단 말이야. 는 2 거듭제곱 5 4 이거 2 거듭제곱 5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는 파워 2,5냐 이거지. 똑같아. 얘는 연산자고 얘는 함수고 결과는 똑같은 거고 조금처럼 이렇게 &% 연산자냐 concatenate 함수냐 이거지. 근데 너무 복잡해. concatenate 함수가 길어. 저라면 이 함수 안 써요. 뭐 쓰면 돼? 이거 써야지. 이거 한 글자 키보드 딱 하나 찍으면 되잖아. 뭘 복잡하게 이 긴 거를 써. 기억하기도 어려운 거를. 자, 오른쪽에 보면 fixed 그 다음에 value 이런 말이 나와요. value는 뭐냐면요,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되죠? 는 12라는 글자하고 &, 3, 4라는 글자를 결합하면 뭐가 돼요? 1, 2, 3, 4인데 글자로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다가 value라는 함수를 써요. value. 스펠이 틀렸다. value. 그럼 숫자가 됐죠? 오른쪽으로 갔잖아. 오른쪽으로. 1, 2와 3, 4를 결합하면 1234처럼 보이는데 얘는 글자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value 함수를 만나면 1, 2, 3, 4는 숫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34가 되거든. 그게 value라는 함수예요.
시험에 안 나왔죠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얘를 이 밸류라는 함수를 쓰려면 함수를 쓰기 위해서 문제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불편해. 그리고 안 내던 문제를 갑자기 내면은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뒷박질 죽어라고 연습하고 왔는데 턱걸이 하래.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야 함수잖아. 아이 말이 안 되지. 지야 잘하니까 그렇게 막 냈지만 수험자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매번 내던 함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빈도수가 좀 적더라도 여러 번 나온 거는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나머지 함수들도 그래요. 자 73번에 나와있는 var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라는 함수인데 분산이라는 뜻 자체도 어려워요. 이거 통계학을 공부해야만이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산이라는 걸 계산하시오 그러면 함수 시험 문제 안에 var이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는 var 괄호 열고 쭉 블럭 잡으면 끝이에요. 는 sum 괄호 열고 블럭 잡고 끝. 이것처럼 똑같은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나온 74번 75번에 나와있는 count if s니 count if니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count if가 여러 번 나오는데 count if s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count if s는 조건이 2개 이상이 될 때 쓰는 거고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count if s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count if s가 나오면 sum if s도 나올 수 있고 average if s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 sum if s는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랭크. 랭크야 시험에 단골 손님이지 뭐. 랭크는 단골이고 그 옆에 라지 몇 번째로 크냐 이런 거죠. 스몰 반대가 스몰이지 않습니까? 몇 번째로 작으냐. 그 다음에 뭐 에버레이지니 카운트 블랭크니 하는 거는 그 다음 뭐 맥시멈 미니멈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던 거죠. 카운트 부류 카운트 A. 그 다음 78쪽에 보면은 메디안은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중간에 위치한 값이 얼마냐 이거지. 자 모드 최빈값 뭐 이런거 필기시험에는 나오기는 했었어요. 모드니 메디안 같은 건 나왔는데 실기시험에는 메디안은 뭐 한 번 나왔다고 되어있네. 2007년에. 그 나머지는 뭐 시험에 없는 것 같고 80페이지 보시면은 87번에 스몰 몇 번째로 작으냐 하는 거. 그 다음에 88번에 stdev는 표준 편차 는 stdev 괄호 열고 쭉쭉쭉쭉 블럭 잡으면 되니까. 블럭 안에 255개까지 블럭을 잡을 수 있대요. 이렇게 보세요. 는 stdev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블럭이 5개가 아니라 255 그게 아니라 한 동네 두 동네 해서 몇 동네 255개 동네를 블럭 잡을 수 있다고. 표준 편차가 이거래요. 이 숫자들하고 얘하고 어떤 연관인지 계산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의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는 var 괄호 열고 그냥 블럭 잡고 끝 돼요. 이러면 돼요. 근데 웃깁니다.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 얘를 제곱하면은 stdv를 제곱하면은 분산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자, 책 볼게요. 에버리지 이프 뭐 89번, 90번에는 에버리지 이프와 에버리지 이프 S예요. 카운트 이프 S나 카운트 이프 S, 카운트 이프하고 여기 좀 달라요. 자, 보세요. 지금 책에서는 카운트 이프하고 카운트 이프 S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범위가 있고 조건이 들어가죠. 얘는 어떻게 돼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되는 거예요. 자, sum if로 하고요. sum if하고 S는 달라요. 이건 달라요. 자, 보세요. sum if S는 문법이 어떻게 돼요? 범위가 들어가죠. 범위. 조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죠. 그런데 sum if S는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에 합계를 구할 범위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나열돼요. 에버리지 if에서도 똑같아요. 에버리지 if하고 에버리지 if S하고 여기는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 뭐가 돼요? 평균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에버리지 if S는 뭐냐면 sum if S라고 똑같이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um if S하고 average if S하고 sum if S하고 average if S하고 문법 구조 같은 거지. 근데 카운트는 개수 구할 범위가 없잖아요. 그 범위에 따른 조건만 맞으면 개수를 세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나머지는 좀 문법이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구조 문법만 기억하시면 돼요.